안녕하세요. 제가 그냥 그림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저희 딸도 이과였다가 문과로 돌려서 올해 수능을 보는데 저희 딸은 수능 잘 보기를. 11월이 왔네요. 어머님들 수능이 370일 남으셨습니다. 52주 플러스 5일. 11월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은 줄였다는데 어김없이 보도블록은 깨고 있고 공사는 늘 하고 있고 추위는 늘 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애들이 벌써 고3이 되는 거죠. 네. 저는 문과라서 결코 슬프지 않다. 저는 사실 문송하다고요? 저는 대도무문이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신 말인데 제가 그분을 존경하진 않습니다만 기술은 이과가 만들지만 정책은 문과가 조율을 하죠. 저는 근데 이제 제 딸이 그려준 그림인데 저는 화학과 출신이에요. 이과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조금 드리는 건데 이과가 바라보는 눈에서 어머님들 이제 문과 설명회를 좀 드릴 거고요. 저희 와이프도 화학과 같은 과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딸은 문과죠.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입 상식하고 원래는 대학별 요강 먼저 설명드리고 수능 과목 하려고 했는데 아까 어머님들이 잠깐 좀 중간에서 질문을 하신 게 좀 수능 과목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 대치동의 분위기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에 대학별 요강 서울대부터 경희대 한예부터 쭉 내려와서 한의과도 좀 할 건데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이제 시립대 정도까지 아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대입 상식입니다. 연도별 출생자 수가 올해 고3, 올해 고2, 올해 고1, 중3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개정교과 마지막 편이고요. 어머님들은 사실은 얘네들은 관심 없으시니까 얘네들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노란색을 펼쳐놓은 이유가 얘네 공부 잘해요. 사실은 공부 제일 잘했던 애는 묘해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능도 어려웠고 다 어렵다니까 공부를 애들이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5학년이죠. 삼수생들. 근데 이제 얘네가 왜 잘하냐면 얘는 코로나가 없었어요. 여기가 코로나 세대죠. 코로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취도 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얘네가 얘네보다 무려 8점 잘해요. 근데 얘네가 12점 잘해요. 그럼 얘네보다 얘네가 무려 20점 잘하는 거죠. 얘는 정말 못합니다. 제 딸 닭띠.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숫자가 28만 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 대학을 가겠다는 일반고, 특목고, 영재고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출생자 수가 대학교 이름보다 적었고 현재 대학교 정원이 38만 9천 명인데 40만 3천 명 중에 현재 인구에 있는 애들이 한 34만 명 정도 되는데 일단 출생자 수가 대학교 이름보다 작고 중3 때 코로나 맞으면서 공부도 못했고 얘네들보다 지금 어머님 자제분들이 무려 8점 더 잘해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을 내년에는 안 두려워해도 될 것 같아. 문제는 이 삼수생들이 내년에 이제 몇 명이나 생기느냐. 문과 쪽은 생각보다 N수생들이 많지 않아서 마음 편하게 조금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은 여전히 한 50만 명 정도 볼 것 같은데 그냥 뭐 넘어가시죠. 자, 우리 뭐 수도권 보는 게 아니라 서영고 서성한 위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시가 40.3%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논술이 7%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스카이 기준으로 하면 논술이 더 작아집니다. 6%. 왜냐하면 서울대가 논술이 없기 때문이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갈수록 어머니 이렇게 딴 거 비율 보지 마시고요. 수시 비율이 쭉 나오는데 쭉 올라가다가 지방대 수도권을 한번 보세요. 비수도권 수시 비율 88.9%. 지방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올라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걔네는 수시가 89%이기 때문에 다 수시로 가요. 결국 정시 싸움은 어딜까요? 우리 동네. 그냥 우리 동네입니다. 하나고 외대부고가 잘하죠. 문과도 걔네가 잘합니다. 걔네는 수시로 가죠. 물론 문과는 수시로 많이 가야 됩니다. 그 비율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달라지는 수능 이제 이과가 학종은 안 하는데 대학교 입시 조금 이따가 쭉 하고 먼저 바로 그냥 서영고부터 먼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참 뒤로 한번 넘어가서
대치동 달라진 입시부터 조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것보다 꽤 많습니다. 자, 일단 수능부터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자제분들이랑 얘기할 때 꿀리지 않으시려면 일단 수능이 몇 문제인지를 좀 알고 가십시다. 국어 80분 동안 45문제고요. 수학 100분 동안 30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꼭 좀 알고 가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국어는 34문제의 독서와 문학 공통과정이고 11문제의 선택입니다. 화작과 언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어는 수능이 쉬울까요? 내신이 쉬울까요? 예, 내신이 훨씬 쉽습니다. 오늘 역시 문과부모님들이 훨씬 더 세상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대답력이 아주 좋습니다. 국어는 내신이 훨씬 쉽습니다. 이유는 아는 지문. 수능은 모르는 지문. 이렇게 결정되고요. 수학은 내신이 쉬워요? 수능이 쉬워요? 수능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은 50분 동안 25문제를 푸는 시험이고요. 얘는 100분 동안 30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영어는 내신이 쉬울까요? 수능이 쉬울까요? 물어보면 월등히 수능이 쉽습니다. 내신이 훨씬 어렵죠. 이유는 영어를 내신을 쉽게 하면 어머님들이 안 듣습니다. 영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내신은 월등히 어렵죠. 수능이 그럼 쉽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착각. 올해 9월달 모평 중에 1등급 비율이 가장 작은 과목은 영어였습니다. 4.25%. 두 가지를 일단 영어는 딱 요거 두 마디만 조금 하고 갈게요. 영어는 사실은 저희 대치동 전체가 1, 2월 달에 막 다 마감되는 수업은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이제 1, 2월 달까지는 어머님들이 그래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영어만 왜 절대평가됐을까요? 우리 하나하나 오랜만에 이제 시간도 좀 됐고 어머님들 질문도 나중에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영어를 절대평가된 이유 사교육비 1위가 영어입니다. 우리는 사교육비를 영어에 안 쓰는데요?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비를 많이 쓰시잖아요. 유치원과 성인 시장은 영어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사교육비 1위예요. 그러니까 예전 정부 때도 이렇게 교육부 사람들이 현명하진 않아서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제일 먼저 사교육비 1위가 영어니까 영어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를 절대평가 만든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엄명으로 인해서 국어 수학이 조금 쉬워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려워진다라는 썰이 하나가 있어요. 뭐 영어 어려워봐야 서울대가 영어의 기준을 계속 잡고 있지 않는 한 영어에 대한 그렇게 어머님들의 가중치는 높아지지 않겠지만 만약에 수능이 영어가 6%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영어는 계속해서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지금은 좀 안 하더라도 나중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을 좀 들으시는 게 좋은데 영어를 학원 다녀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혼자서 공부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영어 선생님들 기준을 딱 뽑으실 때 수업 3시간 반 듣고 내신 선생님처럼 많이 숙제를 내주지 않아요. 일주일에 3시간 이하로 그러니까 자기 수업보다 적은 양으로 숙제를 주시는 분들을 고르시는 게 전 답이다. 그렇게 되면 영어 공부에 대한 비중은 줄이면서 영어 1등급은 맞을 수 있을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뭐 결론은 같겠지만 만약에 올해 영어가 쉽다. 그래서 9% 이렇게 나온다. 1등급이. 그럼 내년 영어는 또 어렵겠죠. 그래서 내년에 영어는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워질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그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수학. 수학은 여기 잘 보이시겠지만 공통 과목이라는 수원 수투와 선택 과목이라는 미적과 확률, 기하는 안 할 거니까 우리가 확통과 미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2점짜리와 여기 보시면 3점짜리와 4점짜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통이 수원 수투가 2문제, 1문제라서 여기가 6점이고요. 여기가 10문제고 여기가 4문제입니다. 그래서 14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가 3문제고요. 14문제이기 때문에 6점과 42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48점이고요. 4점짜리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6 플러스 2 플러스 2, 1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가 총 해서
10문제 3문제니까 13문제 해갖고 4점짜리니까 52점에서 플러스 100점짜리 시험입니다. 알고 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공통이 어머님들 꼭 자제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22문제라는 거를 조금 나도 알고 있다.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고가 어때였나요? 대치동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10년 전 대치와 지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입시는 3년 전 대치와 지금이 바뀌었습니다. 대치가 10년 전과 바뀐 건 뭐냐면 10년 전에 이렇게 큰 강의실이 필요 없었습니다. 대치동은. 10년 전에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여기 다 수능 세대시죠.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대치동이 사실은 1등급 수업, 2등급 수업, 3등급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인 수업들은 개념 같은 경우 설명을 조금 더 강하게 여기고 단원별로 넘나들면서 수업을 했죠.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1등급 수업으로 알고 있는 인강의 현우진, 그 다음에 뭐 시대 인재 강모 선생님, 제가 뭐 남해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그 다음에 두각의 김모 선생님, 그 다음에 저희 밑함에 양모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1등급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사실은 1등급이 아니라 1등급을 지향하는 수업들이죠. 지금은 왜? 대형화된 수업이잖아요. 대형화된 수업이니까 학생들의 눈높이를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맞춰주지 않아요. 선생님들한테 어머님 아버님 자제분들이 따라와야 되는 수업인 거죠. 그래서 1등급인 사람들은 주로 이것만 합니다. 1등급을 지향하는 선생님들은 여기에 따라서 수업하는 스킬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대인재가 올해 많이 욕을 듣는 이유는 수능은 쉬워졌는데 150%, 걔네들은 현재 늘 150% 이상의 서바이벌을 유지를 했고요. 강대K가 수능 서바이벌보다 쉽게 문제를 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거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서바이벌을 따라간 거고요. 양승진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수능에 항상 110%와 120% 사이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치동 애들이 보기에는 가끔 양승진 선생님 문제가 쉽다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지만 실제 수능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110%, 120%만 나오면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수업들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만 수업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1등급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7문제는 뭘까요? 이걸 어삼시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쉬운 4점. 그 다음에 여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준킬러 3문제. 여기가 킬러 3문제였습니다. 이 6문제를 다 틀려요. 그럼 몇 등급이 나오나요? 슬프게도 저 6문제 우리가 하나도 못 맞춰. 그러면 미적을 선택했을 경우엔 2등급, 확통을 선택했을 경우엔 3등급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과인데도 미적을 하라고 하는 이유겠죠.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 뚱땡이만 얘기 들어보니까 왠지 맞는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지금부터 수능 1등급, 2등급을 안정적으로 맞는 비결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능이 쉬운 이유는 이 17문제를 다 맞추면 몇 점이냐면 48점입니다. 이거를 어느 과정에서 가르치는 학원은 없어요. 고3 때서. 이거는 이미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과목인 거죠. 2점, 3점짜리를 수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개념 처리를 하면서 그냥 수업을 다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48점이면 4등급이 약간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완벽한 5등급이고요. 여기서 나머지 10문제 중에서 하나만 찍으면 4등급이 되는 거예요. 4등급이 되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우리가 말하는 경기도권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거꾸로 말씀드려서 이것만 다 맞춰도 4등급 안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실제 6월 모의평 때는 47점까지가 4등급이었거든요. 여기까지 맞으면 돼. 근데 요걸 이제 다 맞아야죠. 이걸 다 맞는데 기본적으로 1등급을 지향하는 수업은 여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고 여기를 지향하는 선생님들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낮은 등급부터 마사지가 들어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만약에 6문제를 다 틀리고 여기 있는 걸 빼고 그러니까 이것들만 수업을 해요. 150명 수업은. 왜냐면 우린 결국 1등급을 지향하는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쉽게 수업하는 순간 그냥 쉽게 여기니까 학생들 자체가 너무 쉬워라고 느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2학년 때까지 벌써 이쪽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일단은 먼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확통의 불리함을 좀 말씀을 드리면, 확통은 실제적으로 29번, 30번이 97.4, 96.5%의 오답률이에요. 맞은 애가 없다는 거죠. 이건 왜일까요? 근데 미적을 봤더니 22번, 기하도 봤더니 22번이 제일 어려워. 수원 수투까지가 22번이거든요. 수원 수투까지 푸느라고 확통 푸는 애들이 29번, 30번을 거의 손을 못 댄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올해 9월은 어떻게 나왔냐라고 봤더니 여전히 30번은 손도 못 대. 95%. 오답률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일 어려워봐야 89.5%니까 약간 쉬워진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평가원에 가셔서 수능 문제집을 보신 현직 대통령이십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수능 문제집을 처음으로 펼치신 분이 현직 대통령이세요. 대단하신 분이죠.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뭐 많은 썰이 있습니다. 어떤 썰이 있냐면 친구분이랑 이제 후배분이랑 술 한잔 하시는데 후배의 얼굴이 흑빛으로 되어 있어서 너의 얼굴이 안 좋냐 그랬더니 딸이 고3인데 좀 힘들다. 예, 요새 문과 대학 가기 힘들다는데 그냥 서울대 법대 가서 서울대 가서 처음에 법대 얘기를 꺼냈대요. 법대가 없어진지도 모르시고. 그래서 서울대를 가서 로스쿨 하면은 나중에 검사 되면 되잖아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등급 맞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어 문제지를 이렇게 보셨대요. 그랬더니 독서 분량이 본인은 문과시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까지가 독서량인 거죠. 여기까지 읽다가 화를 내셨답니다. 그래서 독서 분량은 이렇게 잘렸어요. 실제로 9월 모평에 4개까지 간 건 없어요. 지문들은 전부 다 조금 짧아졌다. 독서에 대한 지문 자체가. 그런데 난이도는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문학이 약간 더 어려워졌다라고 어머님들한테 호도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독서와 문학 중에 더 어려운 배점을 차지하는 건 애들이 많이 틀렸던 건 독서 문학이 맞습니다. 9월 모평을 봐도. 그 다음에 이제 수학까지는 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을 보시다가 화를 내셨대요. 그러면서 킬러 문항 다 빼라. 그래서 이 6문제가 전부 다 중킬러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난이도를 10으로 봤을 때 9 이상의 문제들이 3문제였는데 킬러라는 건 복합 단원 3개, 4개 이상이 뭉쳐진 게 복합 킬러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단원이 여러 개 합쳐집니다.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단원들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9월 모평해 봤더니 단원이 2개 이상밖에 이제 겹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중킬러 형태의 문제들로만 다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6문제 중킬러만 제대로 맞추면 우리는 1등급 싸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쭉 봤을 때 수학 등급 컷에서 그러면 미적을 봤을 때 확통을 봤을 때 보통은 이제 1등급이 나오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는데 이게 사실은 평가원이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이걸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확통이 왜 불리한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표준 점수라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표준 점수가 뭔가요? 선택 과목을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규분포 곡선을 만들고 거기다 점수를 내린 건데 지금까지는 국어, 영어, 국어, 수학은 평균이 100점, 만점이 200점인 시험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 국어 수능이 만약에 75점이 평균이다. 그럼 75점이 표준 점수 1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140이 넘어가면 불수능, 140이 안 되면 물수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0이 안 된다는 얘기는 평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평균이 50이면 표준 점수가 100이 되고 그러면 만점 받았을 때 200점까지 나오는 시험이 현재 국어, 수학, 수능이다. 그러면 사탐이나 과탐은 평균이 50, 표준 점수 100점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사탐이 만약에 35점이 평균이다. 그러면 생윤이 35점이 평균이다. 그러면 생윤이 50점이 35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저렇게 수학을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 놓고 확통을 봤더니 못하는 애들 중에서 너무 잘 보면 확통의 표준 점수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뭔 장난을 쳤냐면 확통의 표준 점수를 매길 때 확통 시자의 공통 과목 평균을 매고 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공통 과목 평균에서 점수 차이가 내버려요. 미적을 보는 애들이 수원2를 훨씬 잘 보는 거예요.
이거를 평가원이 발표를 안 합니다. 진학사 추정으로 저 점수가 15.99점 차이가 나요. 무려 16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친구 중에 수학과 나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본인은 수학과 없으시죠? 수학과 있으세요? 수학과 계시네요. 혹시 본인이 사회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제 수학 관련 일은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관련 수학자들이 제가 알기로 저는 이제 화학과를 나왔습니다만 수학자들이 사회성이 있다는 말은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친한 수학 선생들도 되게 많지만 그들은 숫자가 아름다웠고 방정식이 아름다웠으며 가장 아름다운 곡선은 사이클로이드였고 선형대수를 풀면서 너무나 짜릿함을 느꼈던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들이 국어 사전에 나오는 세 글자를 당당히 무시합니다. 수포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과목을 포기하는 애들이 생길 수 있느냐. 미적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지금부터 방방곡곡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수포자들은 미적을 해라. 이렇게 하시면 미적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평균이 떨어질 테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애들이 전부 다 확통으로 가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확통을 다 맞았어. 다 맞아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요. 얘는 한 뼘이 안 돼요. 이 점수 차이가 대략 한 11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점이라는 점수를 이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맞아도 같은 100점이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수능은 쉬워졌는데. 와, 딱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어머님들한테 가면 이제 자제분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자제분들 만나러 가서 오늘 그 뚱뚱한 놈 얘기 들어보니까 거짓말은 안 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미적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어머니한테. 엄마 모르는 소리 얘기하지 마. 내가 확통을 보면 80이 나올 건데 미적을 보면 60이 나올 거야. 그럼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뚱뚱한 놈이 약간 사기치는 것도 같아. 그래 우리 그냥 확통하자. 이런 식으로 발생할 일이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몇 점이에요 어머니? 이게 몇 점이죠? 학생이 하나 앉아있으니까 이게 74점입니다. 이게 26점이고요. 그러면 내가 확통으로 80점 맞으려면 자 이런 학생인 거예요. 이런 학생은 확통 스페셜리스트죠. 이러면 80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확통해야죠. 누가 뭐래도 확통해야 됩니다. 이런 애는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수원수투에서 몽창 틀리고 5개를 틀리고 확통을 다 맞는 학생은 전국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확통 문제를 계속 쉽게는 내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실제로 경시대 같은 데는 확통이 정말 어렵게 낼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냈다가는 문과 애들 곡소리 나니까 확통은 조금 쉽게 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은 없습니다. 보통 확통을 80점 맞는 애들은 여기 세 문제 중에 2개 틀린 학생들입니다. 8점이 날라가요. 그럼 18점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62점과 18점을 맞아서 80점이 되는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1등급을 맞추면 우리가 문과에서 너 수학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애들이 2학년 모의고사 평균이 몇 프로일까요? 전국에서 98%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6%인 애들이 2학년 때는 재수생들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애들이 수업 시간에 풀다가 기분 나쁘면 안 풀거든요.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아주 잘하는 학생도 국어 시험 틀려버리면 2교시부터는 그냥 혹시 잘못 나올까봐 대충대충 하고 답지도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400명, 학교에서 350명 시험 보는데 실제 시험지 거치는 거는 대략 한 80%밖에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이 280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애가 만약에 미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2점 맞습니다. 수원수투니까. 그리고 미적을 하는 순간 제가 언제 이거 3개를 다 맞으라고 했나요? 이거 3개 다 날려도 됩니다. 그럼 몇 점이에요? 14점입니다. 76입니다. 똑같이 2등급이에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적의 앞부분은 사실은 수투죠. 미적을 공부하다 보면 수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68점을 맞는 순간 우리는 1등급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팩트
팩트인 거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확통이라는 아름다운 과목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저는 문과부모님들이 사실은 촛불 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수학 가형과 나형 있을 때입니다. 1등급이 7,000명이었고 2등급이 13,000명이었을 때입니다. 요게 14,000명이 1등급이었어요. 22,57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이게 재작년이에요. 혹시 추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확통 1등급이 몇 프로다? 이걸 나라에서 젠장 발표를 안 하잖아요. 평가원이 발표를 해주면 좋은데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교육 집단들이 발표를 하죠. 종로학원이 제일 많이 발표했습니다. 8.6%, 진학사는 6.2%만 발표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2,000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학사 발표로 따지면 6.2%면 어머니 1,4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4,000명이었던 1등급이 10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젠장. 2등급까지 하면 여기에서 85%가 미적과 기하랍니다. 15%면 기껏해야 5,000명밖에 되지 않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손해가 보게 하는 시험이 현재의 평가원 통합수능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평가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확통 보래? 젠장. 자, 국어입니다. 국어를 문과 애들이 잘할 것 같다라는 편견은 버리십시오. 일단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통 3학년 때 만약에 내신 등급 있으니까 1등급 하면 되겠지. 딴 동네선 이게 돼요. 그런데 우리 동네 애들은 서울대가 확통을 요구하는 게 이과에 제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수능을 보지도 않지만 확통을 다 내신을 보죠. 그래서 1등급이 다 자연계 애들이 또 가져갑니다. 그리고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약대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또 국어 1등급을 다 가져가요. 너무나 슬픈 결과가 국어 1등급도 확통 1등급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냥 재밌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희문고등학교가 옛날 수리, 가형, 나형 있을 때 1등은, 전교 1등은 서울대 경영을 무조건 학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1학년 때 내신은 2.49였고요. 전교 등수 49등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2학년이 됐습니다. 내신 등급이 1.00으로 바뀝니다. 문과 이과를 따로 했으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 1등부터 50등까지 해서 지 혼자 문과를 간 거예요. 독야청청이죠. 70등까지도 한 명이 안 가요. 78등에 한 명 가고 90몇 등에 2명 가서 요 4명이 그냥 1점대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내신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2.49에서 1점 빵빵 1점 빵빵이에요. 서울대 경영에서 안 받아줄 이유가 1도 없죠. 작년에 지금 어머니 고3들 죄송한데 문과 몇 등인지 모르죠. 안 가르쳐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외대부고 하나고를 제외하면 거의 모를걸요? 문과 따로 계산하지 않느라? 알 수가 없습니다.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모르니까. 본인 등수가 어떤지 어떻게 할까요? 문과 어머님들은. 3월달 교육청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3월달 교육청 시험을 봐야 사탐을 본 애들 중에 제가 몇 등이에요가 나와야 자기 문과 성적이 전교에서 몇 등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내신 2점대 안에 현재 문과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봐야 한두 명. 그나마 중대부고가 문과가 한 45%, 50% 나오는 학교라서 중대부고가 문과가 좀 많이 있지, 희문고나 중동고나 경기고는 순이과 바치예요. 그래서 전교 1등인데 1점대가 아닌 애들도 있습니다. 올해 고3 중에 개포고등학교 전교 4등인 1.4인, 1.24인 학생이 갑자기 문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드립니다라고 미리 인사했어요. 그분은 그래서 서울대 경영을 썼고 저는 붙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현재의 작태다. 아시겠죠?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국어는 우리는 다 뭘 봐야 된다? 엄매를 봐야 된다. 왜? 화작은 불리하니까. 이거는 1, 2등급인 학생들에 준하는 얘기고요. 국어 공부가 안 돼 있는 애들은 화작을 하셔도 저는 그렇게 걸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지금 화작을 하는데 국어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제 딸은 돌아온 탕아입니다. 그 2학년 때까지 놀았었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롤의 챌린저급입니다.
롤이란 게임을 아시나요? 네. 거기에 프로가 그 바로 밑에가 챌린저급이거든요. 고2까지 그 짓을 하고 살았던 여학생인데 지금도 롤하고 싶어 온몸이 근질근질 거리는 친구인데 국어 화작으로. 네, 왜냐하면 성실하지 않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화작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동욱 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월 7일 설명회에 엄매를 선택하시려면 지금부터 일주일에 3시간씩 엄매 공부를 하셔야 된다. 문법 공부가 안 돼 있는 애들은 엄매가 쉽지 않다. 그럼 화작은요? 화작은 그냥 문항만 풀어보면 된다. 그래서 공부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억지로 엄매를 시키시지 말 것. 물론 근데 문법이 되어 있는 학생은 당연히 엄매가 유리합니다. 왜? 점수에서 벌써 4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구모에서 무려 9점 차이가 났어요. 자,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엄매는 항상 난이도 3등 안에 있다. 35, 39, 34번까지가 공통입니다. 화작은 기껏해야 41.3% 6등급도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화작은 난이도가 쉽다. 자, 구멍으로 해볼까요? 35번이 오답률 1등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매를 하시려면 일주일에 3시간은 적어도 엄매를 하시라고 김동욱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그분의 멘트가 국어에서 더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 문과 친구 빼고 요 얘기를 잠깐 드리고 다시 앞으로 서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미적이 낫냐 확통이 낫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대 문과 정시는 필요 충분 조건은 수학 1등급입니다. 맞으면 무조건 갑니다. 여기서 국어가 96% 이상이냐 경영학과 경제학과 96% 살짝 미만이냐 뭐 이제 정외과냐 이렇게 가는 거고요.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정경희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일을 한번 하셨고요. 국회의원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강남 의원이시죠? 확통 310명입니다. 전수조사 하신 거예요. 정시 직윤, 정시 일반 전형,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최초 합격자를 다 전수조사했습니다. 거기서 330명이 미적과 기하입니다. 희문고등학교 문과 애들이 작년에 대충 추산한 게 아까 보니까 희문고 계시던데 물어보고 싶다. 올해 몇 명인지. 몇 명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따로 만나서. 저는 올해 고3 중에 희문고 문과는 30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1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2외국어 수능을 보내드린 몇 명이냐면 130명이나 됩니다. 제2외국어를 봐야지만 서울대 정시를 시험 볼 수 있고요. 작년에 제가 컨설팅한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성대 공대 갈래, 서울대 문과 갈래. 성대 공학부를 갈래, 서울대 정외과를 갈래. 전 서울대 정외요. 0.1초 만에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잘 다니고 있습니다. 반수도 안 합니다. 서울대 정외가 얼마나 훌륭한 학교입니까? 이게 팩트라는 거죠. 일단 수학 1등급이 일단 팩트입니다. 희문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합격자 14명이 작년에 50명으로 늘어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문과 합격자로 38명을 배출합니다. 2학년, 3학년 11월 18일까지도 자연계였습니다. 하지만 12월 15일 날 문과로 탈바꿈한 애들이 38명이라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문과는 그러면 정시를 노려야 된다? 아니죠. 문과는 수시를 노려야 됩니다. 자, 그 얘기부터 좀 하고 사탐은 그냥 저는 솔직히 생원 지원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작년까지는 한지하고 지구과학을 해라라고 선택을 꼬신 학생이 있어요. 실제로 2개로 시험 본 학생이 있고 지구과학 1을 하면서 되게 두려워했는데 저한테 한 달 만에 나온 답이 선생님 한국지리랑 동일한 과목이에요. 이래서 이거 2개를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불리하죠. 왜냐하면 연대가 사탐을 봐야 문과 3% 가산점을 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탐 2과목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목을 보면 대단히 재밌습니다. 한지만 봐도 2가지의 정규분포곡선이 나와요. 푸네와 찌그네. 지방 애들이 아까 수시가 89%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은 탐구가 한 과목밖에 안 들어가요. 심지어 정시에서도 부산대, 경북대 이런 직어국을 제외하면 동아대, 영남대, 계명대 이런 데가 다
탐구 한 과목씩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지방 애들은 탐구도 한 과목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네와 치그네의 정규 복수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생유는 거의 대부분이 포기하지 않죠. 이지영 선생님과 임정환 선생님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등급은 거의 47, 48에 수렴했는데 작년도 생윤을 되게 어렵게 냈기 때문에 올해 생윤에서 한번 1등급 원점수를 한번 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윤은 애들이 너무 많은 선택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선택이 많아요. 딴 데보다. 그죠? 사문하고 생윤 두 가지가 거의 그러니까 지원과 응시가 다릅니다. 지원은 지원한 애들이고 응시는 지원을 했으나 수능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바람 쐬러 간 애들인 거죠. 내가 근데 대학 간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수시에 이미 합격한 애들. 그러니까 전문대나 이게 미리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000명, 20,000명 정도의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내기 위해서 윤사 문제들을 자꾸 집어넣고 있습니다. 생윤에서. 그러니까 생윤이 어떤 과목이냐면 어머님들 기준으로 얘기하면 바른생활. 그 다음에 윤사가 국민윤리, 사상론, 주기론, 주리론, 우리가 한참 어려웠던 공리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래는 윤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생윤의 애들이 선택자가 너무 많고 1등급이 50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윤사 문제 지금 세 문제를 생윤으로 갔다가 나와서 사상사 문제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게 결론입니다. 2023을 봤더니 자, 사문은 14만 명이 선택을 하긴 하지만 6만 명은 30초, 3분 만에 푸는 애들입니다. 우리 딸이 30분 동안 풀 때 3분 만에 푸는 애들이죠. 오늘은 비가 오니까 2, 3, 4로 찍을까? 3번으로 찍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윤사는 그냥 담임 선생님이 윤사여서 윤사입니다. 생윤 윤사여서 한지는 2개의 전피공부선이 나오고 생윤은 여전히 하나에 포기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마지막까지도 생윤은 꼭 공부를 하실 거고 경제는 왠지 유리하라니까 한번 했었던 이상한 애들이 하나 있는 거죠. 얘는 생윤과 경제 선택의 확률이 크고 앞부분에 서울대가 이것 때문에 표준 점수로 바꾼 거예요. 원래 경제가 2022년도에 서울대가 변환 표준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변환 표준은 사탐과 과탐에서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표준 점수로만 갖고 하면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따라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자, 그 대표적으로 2022년의 경제인데 경제가 이때 1등급이 너무 어려워서 만점 표준이 69점이었는데 이때 서울대가 변환 표준으로 다 때려버려요. 그랬더니 2022년도에 모든 1등급은 65점으로 다 동일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본 애들이 불쌍해 보였죠. 그래서 표준 점수로만 바꿔버린 겁니다. 실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겠다. 근데 작년 경제가 쉽게 나왔어요. 애들이 망했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어렵게 나오게 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내년에는 어머님들 때는 변환 표준으로 현재는 간단 얘기는 없었는데 저는 변환 표준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 자연계는 90% 이상이다. 왜냐면 투과목 하는 애들이 그냥 찍어도 2등급이 나오고요. 89점 지구과학 만점 받으면 현재 그렇게 나와요. 수학 4개를 더 틀려도 괜찮은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가 내년에는 변표로 다시 바꿀 확률이 조금 있다. 그거는 3월 달에 서울대가 4월 달에 나오는 요강 보고 판단하셔라. 변표로 나오게 되면 무슨 과목이나 다 비슷할 겁니다. 자, 이제 사탐 얘기는 이 정도로만 끝내면 될 것 같고 주요 대학 정신대. 자, 넘어가서 우리 이제 서울대 기준부터 좀 얘기를 하죠.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서울대는 반드시 서울대 누가 가요? 서울대 누가 가나요? 보내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누가 갔나요? 어머니 친구 아들들이 갔죠. 서울대가 어떤 애들이 가죠? 착하고 성실하고 공부 잘하고 리더십 있고 남을 돌아보는 눈도 크고 이런 학생들이 갔잖아요. 제가 딴 건 다 뺐어요. 그냥 요강만 갖다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서울대의 요강입니다. 실제로 그런 애들이 선발을 합니다. 자, 서울대는 2024와 2025가 바뀐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그냥 인원수만 조정을 했고요. 2명 요 정도 조정했습니다. 딴 거 다 빼시고 서울대가 요것 때문에 어머니 문제예요. 수능 100%, 영어가 2등급 해봐야 0.5점, 탐구를 80밖에 적용을 안 하고 수학을 무려 120을 적용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과 애들이 수학이 1등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서울대를 시험 봐도 되겠다. 그래서 제2외국어를 보는 거죠. 제2외국어가 6등급이 돼도 어머니 2.0점밖에 깎이지 않아요. 1000점 만점으로. 1000점 만점의 경영학과 합격선이 742점이거든요. 2점 정도 깎인다고 뭐가 얘네들한테 타격이겠습니까? 1000점 만점인데. 그래서 4시 37분에 과탐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무려 58분을 더 견뎌서 5시 35분에 제2외국어를 보고 나오는 겁니다. 희문고등학교 첫 해에는 70명밖에 안 봤는데 작년에 140명이 봤어요. 저는 올해 희문고 애들 한 180명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부고 경기고도 마찬가지죠. 자, 또 하나 통합수능 때문에 우리가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아까 문과 몇 등인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꾸로 얘기를 드리면 문과가 등급은 갈수록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학종의 숫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학에서 뽑는 숫자는. 대학이 학종의 숫자를 줄이지는 않았어요. 숙명여고가 380명 기준으로 2020년에는 문과가 198명이었고 문과가 이과보다 더 많았습니다. 390명 중에 198명이 하여튼 문과였고 이과가 102명에 불과했어요. 92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380명 중에 이과가 280명이 넘습니다. 문과가 100명으로 확 쪼그라든 거예요. 진선여고는 제가 알기로 문과가 60명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문과는 되게 샤이해요. 몇 등인지도 자기가 모르니까 컨설팅장에 나타나지 않고 또 어디서 이상한 컨설팅을 듣고 논술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논술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과의 합격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죠. 통합수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약대의 부활입니다. 약대의 부활 때문에 문과 잘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자연계획 쪽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 실제로 문과의 내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 머릿속에 꼭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3학년 때 사탐을 보는 학생들 중에 내가 몇 등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1등, 2등들, 3등들은 내가 내신이 2점대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서울대를 봐야 되고 서울대도 그런 학생들을 받아줍니다. 그 위에는 없으니까.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낮아졌냐? 지금부터 보죠. 자, 권작 과목이 없어요, 젠장. 경영학과에 가려고 해도 경제 수학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대가 요구하는 권작 과목에 경제 수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수학을 해야지만 경제 하나 경영을 가야 된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자, 문과의 2024년도 직윤을 보시면 경쟁률을 보시면 일반 전형 경쟁률과 직윤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은 많이 올라갔죠. 왜냐하면 현재 지방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원서 6장 중에 서울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가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원서를 쓰셔야죠. 원서 쓰는 애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6장 중에 한 장은 옛날에 쫄아서 못 썼던 애들이 강남에 문과가 없대더라. 이 한마디에 미친 듯이 쓰고 있습니다. 문과 실제로 없잖아요. 우리 동네 문과 제일 많은 학교는 거기밖에 없어요. 중대부고. 자, 서울대 입결입니다. 이건 제게 아니라 그냥 입결을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교육학과가 제일 높습니다. 왜 높은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역사교육과부터 쭉 내려오면 어머니 50% 것 보지 말고 70% 것을 보세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다 2점대 중반까지 내려갑니다. 그쵸? 제가 발표한 게 아니에요. 대입 어디가에 서울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2.5까지는 무조건 서울대 써라. 심지어 2.6, 2.7도 서울대 쓸만하다. 붙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점점 농후해질 거다. 학교에서 3명 안에 5명 안에 들면 무조건 서울대 써야죠. 심지어 어머니 철학과 같은 경우 2.86이에요. 쓰셔야죠. 왜냐하면 불어불문이나 노어노문은 외고 애들이 조금 경쟁력이 있다라고 쳐도 딴 과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역사학부가 외고에 대한 혜택을 줄 리는 없잖아요. 역사학부도 2.73이고 어디야? 심리학과 어디 있어? 지리학과, 사회학과 전부 다 2.27, 2.3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내신은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 내신 비교하면 우리 다 1.3대였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내려간 거라니까요. 물론 이제 직윤이지만.
이쪽 보시면 최고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다 내려갔다는 거죠. 자, 이건 직윤이고, 이거는 우리 동네는 상관없습니다. 저기 먼 동네 애들 얘기니까 넘어가고. 직윤을 만약에 딴 동네에서 오셨는데 직윤은 무조건 원서 쓰시고 굉장히 붙을 확률이 높다. 1.5 안에 들면. 왜냐면 강남 애들이 직윤에서 사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전형 결과를 잘 놓고 보시면 50% 컷이 어머니 2.52까지 내려온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70% 컷이 2점대에 전부 다 밑에 있다. 이걸 머릿속에 꼭 명심을 하시고 최상위권 어머님들은 무조건 서울대에 한 장쯤은 내라. 적어도 전교 5등까지는 저는 무조건 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교 5등인지를 몰라요. 꼭 사문 보신 다음에 담임쌤한테 가서 사문 보내들 사탐 보내들 중에 예. 문과 중에 전교 5등입니다. 왜냐하면 이과 애들이 학종으로 문과를 쓸 일은 없거든요. 2학년 때 모르죠. 자기가 문과인지 이과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 학교에서 2학년 때까지 문과 이과를 선별해서 등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3학년이 돼야 사탐을 본 학생 중에 내가 몇 등인지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런 애가 있습니다. 과탐을 보고 나중에 문과로 돌리는 애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사탐을 본 애들만 학종을 쓸 거예요. 서울대가 외고에 대한 선호도는 대원외고에서 거의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밖에 되지 않아요. 심지어 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혹시 외국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명도외고, 한영외고 3.0 넘어가면 받지 않습니다. 물론 연대가 서울대보다 더 높습니다. 수시는. 그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외고가 수학을 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외국분들 조금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외고에다가 극한 짓을 저질렀죠. 혹시 아십니까? 학종 원래 4.5들까지는 다 합격시켰거든요. 외고 애들. 수학이 6등급인 애들부터는 선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대 입학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우리도 수학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고 애들이 수학을 너무 못하니까. 아 이게 팩트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한국 애들 총장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센 애들은 사실은 문과에서 어떤 애들이에요? 하나고 문과 애들, 외대부고는 아직도 문과로 선별을 하잖아요. 얘네 두 개가 거의 투탑이에요. 그럼 상상고는요? 없죠, 문과가. 상상고 문과는 제가 보기에 정시로 보는 9명? 뭐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희문고등학교 빨리 문과 몇 명인지 어머님들한테 한번 설파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어요, 이 동네가. 근데 학종 인원은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팩트예요. 그러니까 강북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은 되게 신났어요, 요새. 강북 어머님들이 옛날에 서울대 못 썼어요. 3명, 2명밖에, 5명. 근데 요새 강북에서 문과 10명씩 쓰잖아요. 이과 없어. 어떻게 강남 애들 없어.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해. 불러놓고 간증해 볼까요? 제가 한번. 진짜 없어요. 2점대 초반이면 거의 전교 3등 안에 들 확률이 큽니다. 지금 2학년 때까지 2점대 초반에 내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서울대 거의 90% 이상 합격권이라고 봐요. 자, 서울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얘기하겠습니다. 문과 인원 감소. 지역 경쟁, 직윤 경쟁률은 그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직윤을 쓸 수 있는 애들이 일단 강남에는 존재하지 않고 목동도 없습니다. 되게 웃긴 게 강남 목동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목동의 진명여고가 480명 기준으로 문과가 380명인 학교였거든요. 지금 이과가 350명입니다. 진명여고만 하더라도 거기가 문과 학교였거든요. 여기 진명여고 오신 분 없으세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좀 증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학교 7명이라는 게 조금 중요한 게 학종에서 사실은 여학생에 대한 플러스 비율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미적을 보아야만 하는 건 아닌데 확통으로도 만약에 1등급이 자신이 있으면 확통으로 제가 보기에 1등급은 92점 이상 정도 맞을 수 있으면 확통을 하시는 게 사실은 수학적인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연대입니다. 연대가 요새
문과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연계 때문에 입학처 직원 교수들의 얼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나왔는데 이 학교에 입학처에 친구가 3명이나 있거든요. 근데 입학처 교수들 만나보면 문과를 담당하시는 교수의 얼굴은 요새 행복해요. 근데 이과를 담당하시는 얼굴들은 흑빛으로 점점 변해 있어. 왜? 서울대가 과탐을 원원으로 바꿨잖아요. 굉장히 자연계에서는 치명타예요. 하지만 문과에서는 너무 행복하죠. 연대는 일단 논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죠? 연대가 논술 포기 안 하는 거에 왜 그러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면 1번 연대를 논술로 간 학생들은 연대를 자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논술로 최고의 대학을 갔으니까. 두 번째, 서울대의 논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명제죠. 자, 연대는 이걸로 뽑을 생각이 별로 없는 굉장히 나쁜 학교예요. 제가 이 학교 나왔기 때문에 나쁜 학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빛과 소금 무슨 재상공회 그래갖고 돈 엄청 뜯어가요.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동네 애들이 아닌 거죠. 추천형은. 그러니까 이건 좀 빼겠지만 어머니 여기 있는 괄호를 보면 놀랄만한 일입니다. 1280을 뽑았다고 1490 이게 정시에서 실제 뽑은 인원이에요. 이게 어디서 2월 됐을까요? 수시 어디서 2월 됐을까요? 다 여기서 2월 된 겁니다. 이거 4배수 뽑겠다라고 해놓고 얘네가 뻥치는 거죠. 실제 얘네들 학교 발표를 보면 3.24배수, 2.79배수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쟤네들도 알아. 정말 미안한데 1년 후에 1년 한 달 후에 학생이시죠. 원서 6개를 넣었는데 2개만 붙었어. 미안해. 서울대랑 연대야. 과는 같아. 어디 갈래? 서울대 가야죠. 그럼요. 여기 나온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보다 서울대가 나아요. 어머님들도 이걸 알고 서울대도 알고 연대도 알고 있습니다. 연대가 이걸로 애들을 선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화루자가 늘어났습니다. 60, 80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건 전부 다 자연계로 늘렸습니다. 문과의 숫자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문과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행복한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국제 특기자도 있고요. 연대는 아직도.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일단 수능 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이하보는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얘는 화루자 전형을 이하보로 만드는 건 영재고 애들 받겠다라고 그냥 문과 이과 이거 구별하기 싫으니까 잡아놓은 거고요. 문과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국제고를 드디어 국제형을 조금 낮췄죠. 작년에 영어를 1등급을 해놨거든요. 이게 영어 2등급으로 바뀐 거예요. 영어 1등급이다 보니까 애들이 못 맞춰. 이 국제형이 사실은 옛날에는 3점대 후반까지 있었거든요. 요새 2점대 중반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많은 애들이 그래도 연대다 하면서 가는 거죠. 등록금 제일 비싼 값이라 문과에서. 물론 어머님들의 니즈는 제가 알겠습니다. 송도에 4년 동안 보내고 너무 행복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 이건 송도로 4년을 보내는 전형이에요. 이게 사실은 문과 학종의 최저 보루고요. 이게 화루자랑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연대가 유일하게 2개를 쓸 수 있는 건 저거죠. 이제 여기다 논술까지 쓸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아학전공에 20명, 이 국내고 다니고요. 융합인문사회과학부 10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고교 유형별 현황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최초 합격자 봐도 외고를 최초 합격자는 많으나 최종 합격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 평균 등급 현황에서 보시면 훨씬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초 합격이 2.28, 사회가 1.80이고 총합격이 2.33, 1.84입니다. 제가 잘 안 보이실러서 읽어드린 거예요. 서울대보다 훨 높죠. 높은 이유는 인원을 적게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아까 말씀드린 착하고 공부 잘하고 리더십 있고 봉사정신 투철하고 유머도 있고 옆을 돌아볼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연대는 그냥 공부 잘하는 강남 애들 선호합니다. 연대가 그렇게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서울대 연대를 뽑히면 당연히 서울대 갈 걸 얘네도 알고 있다. 그래서 인문계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험 본 애들은 2.79, 2.28, 2.33입니다만 쭉 내려오는 게 사실은 저기까지고 5등급인 애들이 쭉 내려오는 게 지원이고 최초 합격은 어머니 여기서 딱 끝난다.
평균 2.28이라서 서울대보다 높다. 사회계열은 1.80이다. 그래서 문과 연세대는 제가 보기에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한 2.2, 2.3까지는 쓰셔라. 서울대는 제가 2.5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국제형입니다. 하스가 최초 합격이 2.57이니까 2점대 아까 중반까지 올라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2.8까지는 원서를 쓰셔도 저는 될 것 같고 실제로 올해 2.79가 합격을 할 것 같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대 논술은 문과 어머님들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필수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수학이 만약에 1등급, 국어가 1등급이 6월, 9월에 나오고 있다. 2학년 기준으로 98%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96%라면 1등급이 아니에요. 2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적어도 98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원서를 쓸 데가 몇 개가 없습니다. 6개 써봐야 서울대 하나밖에 안 나오죠. 연대 국제형 안 쓸 거니까 화루자 쓰실 거고요. 고대는 화루자랑 개어적이랑 아마 2개 정도 쓰실 것 같고 성대 높은 과를 쓸까 말까 고민할 것 같고 고대도 사실은 쓸까 말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집어넣을게요. 그 다음에 어디 넣죠? 여자애들이라면 이화여대 산업약학, 남자애들이라면 경희대 한의과 원서가 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대 논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확통하시는 분들한테는 강추. 그리고 수학의 학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연대 논술은 제가 보기에 준비만 일찍 시키고요. 딴 동네 애들은 저걸 준비를 못해요. 특히 문과는. 왜일까요? 저게 영어 논술도 들어가고 수학 논술도 들어가요. 저희 딸내미가 잘 보고 왔다 그러길래 넌 떨어졌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시험이 연대 논술이에요. 그래서 한번 어머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신은 들어가지 않는 시험이고 연대 대입 결과를 보시면 자 2023입니다. 추천형 전형은 우리 안 봐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지금부터 인문계열 활동 우수자 계열을 보시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2.88, 3.30인데 이거는 하스고요. 사학과 신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개를 제외하면 서울대보다 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불어불문 노어넘은 요 2개는 아시겠지만 외고해 드릴 거고 음통 같은 경우가 2.24, 2.89를 뽑는 이유는 자연계 애들이 학종으로 내는 게 응통까지는 냅니다. 경제는 안 내는데 오히려 응통을 자연계 애들이 유일하게 자연계 애들이 선호하는 과가 응통입니다. 서울대는 통계가 이과에 있지만 연대는 문과에 있습니다. 이 이유로 자연계 애들이 통계를 조금 선호합니다. 자, 연대 정시 모집을 보시면 왜 문과가 행복한지를 아실 겁니다. 자, 경영학과가 95명의 추합 1차예요. 연대 경영을 붙었는데 정시로 어머님이 돈을 안 내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서울대 높은 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애들이 95명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 가군 나군일 때 연대 경영학과의 추합은 대충 2.4배였습니다. 154명이면 대략 한 300명, 350명 정도가 추합 인원이었어요. 지금 추합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연대는 서울대와 달라요. 뭐가 제일 다를까요? 수학에 기득권이 없어요. 정시가 얘네가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인문이 국어 300, 수학 200, 탐구 200, 그다음에 영어가 하나 틀리면 무려 5점 깎여요. 서울대는 아까 0.5점 깎였잖아요. 이건 5점 깎여요. 2개 틀리면 12.5점을 깎아요. 2등, 3등급이면. 그래서 연대를 갈 때는 영어 1등급이 필수인데다가 수학보다는 국어 1등급이 필수입니다. 그럼 어떤 애들이 갈까요? 확통인 애들이 가는 거죠. 확통 정시 애들이 가는 겁니다. 서울대 그러니까 수학 확통 1등급은 2가지로 서울대를 다 붙습니다. 1번 학종으로 붙고요. 2번 훌륭한 애들이잖아요. 걔네가 확통이 1등급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큰 애들입니다. 문과 애들 중에. 그리고 정시로 아까 보시니까 310명이 갔잖아요. 나머지는 연대는 그러니까 미적으로 온 애들이 올 리가 없어요. 수학에 가중치를 안 두는데 그리고 걔네가 영어 잘해서 2등급이면 못 오는데 얘는 문과를 문과 위주로 선발을 하겠다고 확실히 선을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탐에다가 3% 가산점을 주면서 문과 잘하는 애들이여 나에게 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사실은 정시의 최종 보루가 사실은 여기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 문과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확통본 애들이 반수한다고요? 에이, 왜 이러세요? 대원외고에서 그 7수생, 5수생들이 있기는 해요. 미적 가서 의대 가겠다고. 그리고 대원외고도 실제적으로 그 수업에 반영을 안 합니다만 저녁에 방과후라든가 인강으로 애들이 미적을 듣는 애들이 실제로 한 20명 정도는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을 안 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추합 1차, 2차가. 정치예고만 하더라도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재작년에 정액과 11등이랑 여기 17등을 제가 컨설팅을 했습니다. 잘했죠. 이게 정액과가 돼요? 돼, 이 새끼야. 그랬더니 야, 한번 넣어봐라. 너 저기 서강대는 붙을 것 같더니 가군에다가 연대는 넣자 그랬더니 고대를 넣을까 하다가 연대를 바꿨는데 연대 정액과가 돼서 4월 달에만 공중전을 그 이후엔 연락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이게 뭐 팩트입니다. 없어요. 옛날에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는 연대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기 추합이 한 80명 돌았어요. 서울대 붙으면 다 빠져나갔거든요. 지금 안 빠져나간다니까. 연대가 문과로 정말 행복한 거예요. 잘 짰죠. 연대의 고민은 자연계. 자, 고대입니다. 가장 많이 바뀐 학교. 강남의 실망.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팩트예요. 사실은 고대가 법대 없어진 다음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은 학교고 제가 고대 나오신 분들한테 제발 얘기하는데 제발 교우회비 좀 내십시오. 고대는 교우회비라고 해요. 연대는 동문회비라고 하는데 좀 그 후배 딴과 왔다고 술 회식 좀 그만하시고 교우회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이 현재 많지는 않은 상태고 경영학과 살리려고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가 2017년도에 공청회를 한번 합니다. 무슨 공청회를 하냐면 기숙사를 더 짓겠다고 성북구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어요. 고대가 기숙사가 제가 알기로 3,800인가 4,300인가 하여튼 되는데 기숙사가 모자랐던 거죠. 왜냐면 지방 애들이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게 2017년도 얘기입니다. 근데 성북구 주민들이 노를 했어요. 왜 기숙사 짓는데 성북구 주민들한테 투표를 물어봤을까요? 원룸 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근데 성북구 주민들이 반대한 거죠. 연대는 기숙사가 6,400개가 있다라고 뻥을 칩니다. 연대 뻥이에요. 서울에 있는 건 무화각사 386개밖에 안 되고요. 6,000개는 다 송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뭐를 하냐면 서울 애들을 받겠다라고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서울 애들을 받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수능 최저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 애들 올라오는 걸 막았죠. 실제적으로 저 수능 최저가 처음에 생길 때는 4합 6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합 6을 맞추는 지방 애들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몇 가지 붙었을까요? 2018학번에는 4점대 초반까지 저기 고려대학교 정액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이런 데가 붙은 거예요. 그때 경쟁률 7.86대 1밖에 안 됐거든요. 5배수인데. 그럼 1.4배수인 거잖아요. 최저만 맞추면 누구나 붙는 전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게 4합 8로 내려가면서 많은 애들이 맞추니까 고대의 경쟁률이 점차 올라가서 작년에는 19.88 뭐 이렇게까지 경쟁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네 애들 3점대까지 뽑아줬어요. 그런데 그래서 빨간 잠바가 많아진 거예요. 2017학번 기준으로 보면 단대부고에서 연대를 간 학생은 5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고려대학교 합격한 학생은 7명밖에 되지 않았고 2022 기준으로 보면 단대부고에서 고대를 합격한 학생이 48명이고요. 연대 합격한 학생은 13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붙여줄게. 연대는 붙을지 말지 몰라. 어머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대 괜찮잖아요. 얼마나 좋은 학교야. 그러니까 이 동네 빨간 잠바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빨간 잠바를 왜 넘쳐났냐면 내년에 혹시 학원에서 알바할 생각 있죠? 내후년에 붙으면. 있죠? 학원 알바가 학생들의 꽃이에요. 돈도 많이 줘 꿀보직이거든요. 가끔 독서실 지킴이는 그냥 앉아있다가 지 게임만 6시간 하고 하루에 8만 원씩 받아가요. 이게 팩트예요. 학원 알바가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11월 달에는 다 빨간포를 입고 오게 해요. 왜? 고3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니면서 뭐를 하냐면 6월 달에 시대인재 대성에 반수반을 가는 거죠. 이렇게 시대인재와 두각이 반수반을 하는 애들이 무려 1,700명입니다. 반수로 모집하는, 물론 이제 자연계가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만 문과가 650명은 된단 말입니다. 두 학원 합치면. 고대에서 반수를 하네요. 서울대 반수는 쉽지 않아요. 성공 확률이 높잖아. 실제로 서울대 화생공의 그 반수 성공률은 10%가 안 됩니다. 23명이 반수하고 2명밖에 성공 안 해요. 2학년으로 21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수조사까지 해봤거든요. 왜일까요? 첫 해에 국어를 못 봐서 의대를 못 갔어요. 두 번째 반수하면서 국어를 열나게 했죠. 과학을 못 보네. 또 서울대 화생공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화생공에 있다 보니까 성공률이 높지 않아. 근데 고대에서 반수를 했네요. 높아요. 자연계들은 의대를 갈 수도 있고 서울대를 갈 수도 있고 약간 치사하지만 파란색 잠바로 바꿔 입을 수도 있어요. 문과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로 확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수생들의 성공하는 비율이 30%가 넘어요. 얘네가 왜 없앴을까요? 면접 폐지한 게. 강남 애들 뽑아놨더니 이것들이 2학년 되니까 다 빠져나간 거야. 서강대가 올해 정원이 105명이 증가합니다. 서강대 학교 1000명도 안 되는 학교인데 1400명밖에 안 되는 학교인데 이유가 뭘까요? 다 빠져나간 애들을 다시 추가 모집하는 거예요. 올해 75%, 내년에 25%인데 75%만 105명 더 선발합니다. 이게 팩트거든요. 고대가 이거를 뺀 이유는 하나예요. 강남 애들 뽑겠다고 이걸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2점대 후반 3점대 애들이 이걸 써서 붙는 거죠. 왜? 수능 후에 면접이니까 잘 보면, 아주 잘 보면 안 가고요. 못 보면 못 가는 거지만 우리 동네 애들이 못 보진 않아요. 4합8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어떻게 자연계들은. 문과 애들도 마찬가지고 4합8은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어머니. 그것도 탐구 한 과목이거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따 제가 앞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4합 등급합 8인데 이거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뽑아놨더니 강남 애들이 반수해서 옷을 다른 걸 입고 다니는 거죠. 고대가 못 견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서성안을 때려잡기로, 성균관대가 때려잡기로 명심했습니다. 내년 4월에 아마 성균관대가 첫 번째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때 한번 가보세요. 성대 설명회 가잖아요. 고대 얘기 안 합니다. 서울대랑 연대 얘기밖에 안 해요. 고대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팩트예요. 저는 다 가거든요. 성대 설명회, 고대 설명회 다 가는데 성대가 요새 고대 얘기를 안 해요. 고대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죠. 고대 나오신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대가 면접을 없애버린 겁니다. 서류만으로 뽑아내겠다. 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많이 줄였어요. 무려 180명을 줄였어요. 어디서 줄였을까요? 자연계에서 다 줄였어요. 문과는 그대로예요. 거의. 기회잖아요. 자, 여기도 보세요. 인문계, 자연계의 장점이 없어요. 자, 고대가 연대보다 훨씬 친절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고대 경영은 마지막 자존심 같습니다. 정시 기준이 국수 영탐 4개 영역 등급합 5예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정시는 탐구가 2과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둘 다 2가 나와야 돼요. 둘 다 그래야지 평균 5가 나오는 거잖아요. 한 과목 1점 1이면 1.5면 2등급 처리예요. 평균이니까. 등급합 5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를 가려면 모든 게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사탐 하나 한 과목 더 쳐주는 거예요. 고대 경영 갈만하죠. 장학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연대보다 일단은 장학금이 2배나 많아요. 자, 학업우 수자 입시 통계입니다. 면접 응시율이 60%에 불과한 전형이다. 문과 같은 경우. 애들이 안 가, 치사하게. 그것도 우리 애들이 안 가요. 자, 면접 응시율 전체 평균 봤더니 경영대학, 문과대 이거 전부 다 문과입니다. 경영대학이 저만큼 면접 응시 비율, 수능 최저 비율입니다. 54, 32, 38, 57, 39, 42, 35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애들보다 저건 확실히 우리 애들 뽑겠다. 그리고 우리 애들 뽑겠다라고 또 하나 하는 게 논술인 거죠. 강남은 절대 포기 못하니까. 자, 단과대학 충원율, 학업 우수형이 이렇고
자, 궤적입니다. 자, 학업 수영 어머니 보세요. 2.37, 2.76, 70%입니다. 총합격자 기준. 오케이? 2.37, 2.76, 2.79, 2.84 쭉. 자, 어디까지 쓰시겠어요? 3.3까지 충분히 고대를 학업 우수자 전형으로 쓸만하다. 저는 3.5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외고 애들이 3.5가 못 맞출 가능성도 있어요. 수능 최저를. 그래서 외고 애들은 궤적을 보죠. 수능 최저가 없는. 둘 다 쓰세요. 고대는. 수능을 올 1등급이 나올 수능이 수학이 1등급이 나올 자신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궤적을 보시면 학업 수영 아까 보셨죠? 고교 유형별 보시면 일반고가 월등히 외고 국제고 11.15%밖에 안 되는 전형이다. 보셨고요. 자, 고대 이제 또 재밌는 거 보시면 궤적입니다. 전체 평균 단과대학교 충원율이 130%고 인문계가 전체 평균 2.38인데 3점대 초중반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고대 대입 결과 잠깐만 요거 보시면 오늘 이게 요 정도 나옵니다. 학교 추천은 어차피 상관없으시면 이쪽인 거죠.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에서 우리 동네 3.3, 3.5까지도 한번 써봐라. 저 자연계 애들한테는 저거를 쓰려면 올해 2.9까지 올라왔고 너의 성적으로는 정시가 나오기 때문에 쓰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문과 애들은 그래도 고대 하나 붙어놓고 가는 거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죽어도 서울대야 이러시면 쓰면 안 되죠. 서울대 정시로 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자연계 애들이 저는 올해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대부고가 제2외국어를 작년에 60명 정도 봤는데 올해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제2외국어를 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몇 명인지도 봐야 되는 거고. 현재 3학년 애들한테. 자, 그래서 고대에 얼마나 친절합니까? 연대보다 훨씬 친절하죠. 각 과목당 갖다 붙이는. 자, 경영대학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국어 96.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되게 높아 보이지만 엄매 기준 92. 화학통 기준 90. 미적 기준 84. 탐구 95. 1등급도 아니야. 생윤 기준으로 40. 사문 기준으로 45만 맞으면 고대 경영을 갑니다. 딴 과들은 96이 넘는 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여기 있는데요? 통계잖아요. 이건 자연계들이 보는 거죠. 나머지는 그래요. 이것도 자연계들이 못 와요. 그러니까 확통 싸움의 정시 싸움은 어차피 연고대다. 그래서 고대 추합을 보면 대단히 재밌습니다. 없어요. 즉 서울대와 완전히 로직이 다르다. 분명히 연대가 가군에 2개가 있고 연대고대가 가군에 있고 서울대가 나군에 있어서 옛날에는 서울대 애들이 반으로 분산이 됐는데 지금은 고대는 확통을 본 애들 중에 최고 높은 애들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고대는 학업우수자 3.3, 경영 궤적은 3.5, 저 학업우수자 3.5까지도 궤적도 3.5까지도 한번 옷을 넣어 보셔라. 면접이 없어지니까 3.5가 되는 거죠. 네. 면접이 없어지니까 강남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원서 쓸 리가 없잖아요. 네. 주방 애들은 당연히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 거고요. 지방 애들의 1점대 애들은 어머니 다른 전형으로 갈 겁니다. 학교 추천. 그래서 되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3점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 3점대 중반인데 어디 가서 이거 제가 올해 3.5가 지금 궤적에 1차 붙어갖고 지금 내일 면접이거든요. 3.89? 외대부고는 4.29? 외대부고 어머니들 조금 조심스러운 게 서울대 연대가 외대부고를 조금씩 째려보고 있어요. 애들이 정시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올해 그래서 4.29회가 연대 학종 되게 우습게 알았는데 1차 컷 됐고요. 서울대도 1차 컷 됐습니다. 이제는 한 3점대 초중반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걸 좀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외대부고가 정시도 애중간하고 수시도 애중간한 게 조금 있어서, 물론 뭐 자연계 쪽이긴 합니다만 문과 어머님들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딴 데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외대부고 문과 어머님들한테 아주 박수를 해안이셨습니다. 자, 성균관대입니다. 학교장 추천을 10%가 아니라 15명으로 늘렸는데, 이거는 각 딴 데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는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없죠. 인문 글로벌 인문 경인데, 여기가 성대는 가장 많이 달려졌습니다. 뭐가? 다군 글경에다가 46명, 글로벌 경영 제일 높은 과고요. 이건 이과니까 빼고 46명을 다군으로 선발하면서 탐구 한 과목만 봅니다. 서울대 연대 떨어진 애들 한 개 더 틀려서 떨어졌으면 우리로 와라. 다군을 부활시킨 거죠. 옛날 경희대가 제일 높은 과가 경희대 다군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경희대가 다군을 빼버렸어요. 왜? 경희대를 다군으로 붙은 정시 애들이 경희대에 다니지 않습니다. 회기역에 도착하는 순간 내가 한두 개만 더 맞았으면 서성환인데, 본인을 회계하면서 집으로 회계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경희대가 다군을 없었는데 성대가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에서 하나 더 틀린 애들 내가 글로벌 경영에서 때려잡겠다라고 지금 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연대 최종 탈락자들이겠죠. 얘네가 바라는 건. 연대 높은과 탈락자들.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 서울대 높은과 떨어지고 연대 경영 떨어진 애들을 나는 글경에서 받겠다. 여기는 탐구 영역이 사탐, 과탐 해서 한 개고, 사회 하나만 봐도 되고, 대신 이제 가산점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이래요. 높지 않습니다. 근데 성균관대가 지금까지 쓰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성균관대를 썼었는데 만약에 수능에 올 1등급이 나오는 순간 엄마와 딸의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이게 면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고대가 성대 잡겠다고 원서를 그렇게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안합니다. 연대에 사실은 백기를 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더 편안해 보이고요. 자, 서강대입니다. 고민만 하고 있어요. 뭐 하나 바꾸지 않아. 뭐 융합 갖다 놓고, 뭐 영어 극강 1점 갖다 놓고, 얘네가 수학만으로 뽑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지네가 뽑아놓고 너무 행복해했는데 갑자기 올해 2학년이 확 벼버렸어요. 그래서 정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수시도 늘고 정시도 늘었어요. 수시 40명, 정시 100명. 늘어나면 뭐해? 애들이 안 가는데. 서강대를 가실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면 좋냐면, 서강대를 다녀서 4년 꾸준히 다니신 다음에 65세 때까지 직장을 안 바꾸실 분들이 저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서 면접에서 사범대가 있는 걸 하나 했기 때문에, 올해 혹시 사범대 쪽에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게 보험이 되지 않을까. 수능 후에 면접이 현재는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실제 나중에 유학 나서 수능 후에 면접이 있으면 사범대 쓰실 분들은 한번 써봐라. 면접이 후에 있습니다. 나중에 잘 보면 안 가면 되잖아요. 이 비율이 되게 고민인 겁니다. 서류 11%, 12%, 14% 장난치는 이유가, 고대가 이제 올해 퍼센트를 6%까지 내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양대 학생부 종합이 이래요. 평균 등급입니다. 70%는 발표도 안 했어요. 한양대가 제일 높은 게 정책학부랑 파이낸셜 경영이죠. 정책은 로스쿨 되는 과고, 파이낸셜 경영은 경영에서 다이아몬드 학과를 만들어 놓은 과입니다. 중앙대가 강남의 마지막 보루라고 쓴 이유가 수능 후에 면접이 있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융합형에 있었는데 얘를 두 개를 바꿔놨더라고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학교들마다. 그래서 얘네들의 내신이 딴 대학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까지의 다빈치형 인재, 융합형 인재가 이렇게 봤더니 거의 서성환이랑 동일해. 고대랑 동일해. 왜? 면접이 수능 후에 있으니까 못 본 애들이 이렇게 간 거죠. 대신 탐구형은 좀 더 낮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바뀌겠죠. 그래서 저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고대를 안 쓰고 중대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정말 못 봤으면 중대 경영이라도 보내자라는 핵심이 깔려 있는 과라고요. 어머님들은. 그러니까 대학이 한두 개 내려간다고 더 많이 내려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경희대까지도 동일합니다. 추천 6% 미만이고 제가 한이 인문을 밑에다가 써놨어요. 여기 3명, 여기 9명, 여기 5명. 순전히 인문계들만 뽑습니다. 자연계들보다 경희대가 한의대 인문을 되게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자연계들은 한자가 나오는 순간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문과 애들을 되게 좋아하라고 선발을 하니까 문과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경희대가 이거를 깔아놓으면 어머님들한테 좀 이해시키기 편하겠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동그라미 앞에 게 지방 일반고, 서울권 일반고, 서울권 강남고, 외고, 자사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해되세요? 동글뱅이가 모여있는 게. 그러다가 점점 애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든 일반고 애들을 선발하겠다고 경제학과가 앞으로 당겨지기 전부 다 일반권. 이게 2등급 초반까지. 자, 3등급 중반 때 이게 어디? 이게 어디? 여기. 가끔 궁금해 하시잖아요. 왜 블라인드 테스트 안 해? 합니다. 면접 때는. 근데 학교 추천 코드가 다 있거든요. 학교 추천 코드를 입사관이 저는 외우고 있을 확률이 크다. 학교 추천 정도로 알 수 있죠. 학교 추천 코드가 들어있으니까. 아니요. 학교 추천 코드가 모든 코드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진선여고가 11093 제가 한 12자리인가 11자리인가 되던데 뭐 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찾아냈죠, 저희가. 이게 경희대학교 이거 입사관 코드를 보니까 위에 거는 단과대학 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인문 자연계를 딱 나다가 밑에 게 그냥 강남권 코드하고 이 코드가 대충 비슷하게 입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의 포스코고가 이제 새로 생겨날 때는 얘네가 잘 모르니까 얘네가 한 거를 본 거죠. 그랬더니 뭐 AP도 많이 하고 뭐하고 하니까 첫 해에 서울대가 막 14명씩 뽑아주고 연대가 11명씩 뽑아주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인천 포스코가 잘하지 않는다는 걸 슬슬 깨달으면서 이 인원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연대 같은 경우 지금 인천 포스코가 거의 4명 이하로 뽑고 있고 서울대가 아직은 11명 선으로 뽑고 있는데 연대 입학처 교수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포스코고를 알아? 포철고랑 어떤 관계야? 포철고는 전국자사고 포스코는 인천광역자사야 라고 저는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입학사정관의 눈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 참 믿었으면 좋겠는데 결론이 그렇게 안 나오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한다? 정말 믿고 싶은데 안 하는 거잖아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광고란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우리의 입사원서 안에는 대학교를 쓰는 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뽑히는 애들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순으로 뽑죠. 옛날에는 이게 분명히 로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입사 설명회를 학생회관 가서 해요. 그리고 거기서 받았어요. 아버님들, 어머님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삼성이 입사 설명회를 처음에 어디 가서 하냐면 첫날 서울대 가서 하죠. 둘째 날 연대 가서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입사원서 내세요. 그리고 가져가죠. 그때부터 코드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위에는 써 있겠죠. 신촌 134 뭐 이렇게 써 있든가. 뭐 신림동 뭐 이렇게 써 있든가. 뭐 SA 뭐 이렇게 써 있겠죠. SNU 뭐 이렇게 써 있겠죠. 그걸 다 열면 서울대. 그때도 이렇게 선전했어요. 우리는 고등학생도 뽑습니다. 막 이렇게 선발을 하지만 실제 사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대학들이 서열화되는 거는 사실은 순서는 있습니다. 서열화시키는 순서는. 예전에는 모든 학교가 100%가 다 냈어요. 뭐가 있었냐면 고3 교무주임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그 학교 소개라는 자료를 내요. 우리 학교는 1학년 때 몇 명을 뽑고 1학년 때 어떤 방과후 활동이 있으며 어떤 수행평가가 있고 이게 한 300페이지에 걸쳐서 책을 내요. 학교 소개라는 자료를. 이걸 대교협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학교에 이 글들이 6월 평가원에서 우리 학생들 중에 국어 1등급이 몇 프로, 수학 1등급이 몇 프로가 써 있었어요. 2등급이 몇 프로까지. 지금은 30% 정도만 씁니다. 희문고등학교 진선여고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면 큰일 나죠. 자, 일단은 이게 경희대학교 동그라미 분포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가능한 거고, 한의학과 보시면은 일반고와 자사고를 뽑는 기준이 뚜렷이 다르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점점 아래쪽으로 뒤쪽으로 동그라미가 점점 보이는 게 눈에 보이시죠? 문과 아이들의 성적이 내려가고 있다는 거를 한의학과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과 기준이 한 1.5에서 1.6 정도죠. 평균 등급에 우리 동네보다 약간 낮아도 우리는 원서 제출 가능하고, 딴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대략 1.3 이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결과고요. 자, 이화여대 여대 중에서 이제 우리 여학생들이 더 이상 이화여대를 싫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2학년 설명회까지 이화여대 얘기 잘 안 해요. 여중 여고 나왔는데 여대 나온 거 애들 잘 안 하거든요. 전 제 딸이 여기 붙었으면 소망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좋은 학교죠. 여대 중에서 제일 좋은 학교니까 쭉 보시고요. 이 학교 현재 이렇게 뽑고 학교별 2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과 선택보다는 종합으로 미래인지를 쓰시면 될 것 같고, 얘네가 되게 복잡해요. 인문이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합 6, 이게 미래인지와 논술이 동일하고, 스크랜트는 4개 영역 중 3개 합 5고, 스크랜트는 국제는 4개 영역 중 3개 합 6이고, 미래산업약학은 문과입니다. 4개 영역 등급합 6입니다. 이게 문과에서 거의 탑의 비율을 자랑하고 있는 과고요. 저기는 그냥 약사 자격증이 나오는 문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산업 약학이 어딨냐면 제일 높은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쭉 내려와서 더 높은 과일수록 더 아래쪽에 있다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실 겁니다. 1.56, 1.92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오히려 센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미래인재는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화여대가 한때 교과만으로 다 선발한 적이 있어요. 그 최순실 따님 때문에 뭐 숙명여고 1등을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붙이지만 그때는 순전히 교과로만 뽑았어요. 이게 대학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자, 시립대에 관심은 없으시지만 등록금 제일 좋은 학교고 서울시청 사관 이제 직원들 사관인데, 이 학교를 제가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이 학교가 가장 솔직하게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립대입니다.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를 다르게 선발합니다. 대학들의 속내가 우리는 일반고와 자사고, 거짓말입니다. 연대가 영재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영재고는 연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에 대한 기준을 여기다 보여드렸고요. 강남의 거는 거의 연하게 자사고에 기준한다라고 저기 직원 하나를 술을 많이 먹이게 한 다음에 밝혀낸 사실입니다. 대학마다도 대학도 좋은 애들 뽑아야 되잖아요. 이게 팩트예요.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죠. 제가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팩트입니다. 일반고와 자사고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제 발표가 아니라 서울시립대가 저런 식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들이 각 대학을 어떻게 뽑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머지 평균 등급과 70% 이거는 일반고에 대한 등급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치동의 수시가 약한 건 문과가 이제 문과 수시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왜? 문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전형 붙을까봐 또 잘 못 내, 어머님들이. 거꾸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무조건 쓰십시오. 특히 성대, 올해 고대가 약간 몰릴 확률이 있습니다. 성대 같은 경우에는 빌 확률이 조금 있어요. 딴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성대를 보험으로 갖다 놓고 위로 올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원서는 6개잖아요. 수직으로 쓰시라는 얘기고. 어차피 문과는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성대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요. 6개가. 서울대 하나. 연대 국제형까지 써도 2개. 여기서 논술인 거죠. 3개. 고대가 그 논술을 써야 6개가 고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국제형까지 써야. 근데 난 국제형은 안 갈 거야 그러면 연대 화로 하나. 우리 학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하나,
연대 화로 하나, 고대 학업 쓸까 말까? 수능 잘 보면 어떡하지? 못 써. 그러니까 연대 논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최하 연대까지는 한번 붙여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 반 정도가 쓰십니다. 그러니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2.5내 들고 수능이 5, 1등급 나오면 쓸 데가 서울대 연대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하루로. 하루하고 일반. 그러니까 나머지 4개에 대한 고민이 어머님들한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한의예과를 쓰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는데 경희대 한의예과 쓰는 거고, 동국대 한의예과도 그래서 쓰는 거고, 가천대 한의예과는 쓰고 싶은데 문과를 안 받아주니까 안 쓰는 거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게 강남의 팩트예요. 자, 이 다음 수능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이게 문과의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3점대 초중반 어머님들이 제일 고민해야 될 거, 고대 성대를 넣을까 말까. 수능이 5, 1등급이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수능이 만약에 5, 1등급이 아니면 쓰세요. 쓰는 게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